싶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른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출가 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답변해 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진짜 내 부모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고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의 크나큰 지원으로 미국 명문대에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지원과 유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아내 혼자 알아서 자라온 그런 느낌입니다.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못 다녀보고 부모 도움 없이 아내 혼자 힘으로 인터넷 강의만 듣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겨우 졸업했고 지금은 공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몇 개만 들면 저희 부모님과 식사할 때는 모든 비용을 저희 부모님께서 부담하십니다. 반대로 처가에서 식사할 때는 아내가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가에서는 아내가 요리해주거나 설거지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편히 자고 가라고 좋은 침대도 하나 갖춰주었습니다. 반면 처가에서는 저희가 잘 공간도 없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냥 자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는 단톡방도 화기애애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단톡방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내도 큰 힘을 얻습니다. 반면 처가 단톡방은 사위인 저는 초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별 의미 없는 사적인 대화만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시부모한테서라도 대신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내에게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집살이 전혀 안 시키고 돈도 저희 부모님께서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희 부모님보다 자신의 부모님이 더 애틋한가 봅니다. 단언컨대 결혼하고 시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태어나고 친정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것인지 자신의 부모님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서 친정 부모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 지난번에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의 부모님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전히 아내에게 바라는 부분은 아내가 하루빨리 처가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주장은 자신은 친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정말 아내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아내 역시 그런 부모에게 실제로는 깊은 불만이 쌓여 있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인지 부모에게 정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모로서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따뜻하게 살피시려고 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지냅니다. 또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너무 반가워하고 따뜻한 진수성찬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잠자리 불편할까봐 좋은 침대도 사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자고 가라고 강요하기 위해 산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저는 단순히 부모라는 존재들에게 한없이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부모로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가 결혼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친정에 방문하라고 요구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통화할 때는 모두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건 경우이고 친정에 갈 때도 모두 아내가 원할 때 갑니다. 오랜만에 딸이 집에 찾아갔는데 자고 가라는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반찬 가져올 때도 아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반찬을 건네주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 사랑이 많으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미국 명문대 유학했을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제 졸업의 지분 절반은 저희 부모님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유학은커녕 한국 대학인데도 부모로부터 등록금과 자취방밖에 지원받지 못했고 생활비는 대학교 내내 과외 공부를 하면서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백수 아닙니다. 예전부터 사업으로 돈을 벌어왔고 지금 사업을 키우기 위해 준비 중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반면 아내는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힘으로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말로는 자기는 등록금과 자취방 지원만으로도 공기업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것들만 받아놓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차이는 결혼 준비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혼수를 갖출 때 저희 부모님은 하나하나 세심히 따져보시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꼼꼼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아내 부모님은 결혼자금을 지원해줄 때 자취방에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널 결혼자금에 보태라고만 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혼자서 집 알아보고 이사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반반 결혼입니다. 다만 혼수는 저희 쪽에서, 집은 아내 쪽에서 알아보기로 한 것뿐입니다. 사실 아내의 말투 속에서도 아내가 시댁과 친정 중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장모님과 통화할 때는 엄마 요즘 별일 없지? 하며 무표정으로 통화합니다. 결혼하고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부모에게 정과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아내는 마음 깊숙이 친정을 싫어하는데 친정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 글의 의견에서 시부모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부모 같지도 않은 존재들에게 감사함을 그만 느끼고 아내는 스스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제가 아내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겁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게 실제로 쓰니 생각이면 꼭 진료 상담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처가 쪽 부모님께서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벗어나야 하는 건 쓰니님이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구분 못하면 평생 피곤합니다. 하여 처가 부모님께서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건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알아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건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분된 가정 사이는 관여하지도 관심을 두지도 말아야 하는데 시가 쪽은 과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는 항상 한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사고치면 내 자식은 착해요. 옆에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사람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니까 한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님한테나 좋은 분들이라는 거죠. 나한테 친절하고 좋게 대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댓글 2. 아내분 보통의 부모님 사랑받고 잘 자랐는데요. 그리고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네. 부장님 전화 오면 자동으로 굽실굽실 헤헤 웃으며 네 부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고요. 애인 전화 오면 무뚝뚝한 표정으로 밥은 먹었어? 이러기 마련입니다. 애인보다 부장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불편하고 어려워서죠. 결혼도 반반 결혼. 난 또 뭐 시댁에서 크게 지원해줬다고. 유학이니 뭐니 해도 현재 백수 아닌가요? 아내는 공기업 재직 중이고요. 아내분 전생에 역적이었나? 뭐 이렇게 남편 복이 없냐? 결론은 못 뽑아먹을 것 없는 처가와 영 끊고 싶다 아닌가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걸 아내분에게 보여주시며 본인의 진심을 잘 전달해 보세요. 두 번째 사연. 시아버지한테 사과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일단 저는
갑작스레 아이가 생겨 결혼하게 되었고 양가 지원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회사 다니셨냐? 회사 이름이 뭐냐? 등등 물어보시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 다 하시고 시골에서 골프랑 악기 같은 취미생활 하신다는 거 들으시고는 자기네 집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지원 못 해주신다고 상견례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 집에서도 해주시기로 했던 집과 결혼식 모두 지원 안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쯤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제 옆으로 제 핸드폰을 던졌고 그 후 핸드폰을 주방 가위로 파손시켰습니다. 누워있던 아이 이마가 살짝 빨개져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만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향했고 약 일주일간 여성 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후 시댁에선 사과나 걱정 한마디 없으셨고 시아버지는 절 보고 웃으시며 그냥 용서하라며 넘기셨네요. 또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일하지 않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도움도 준 적이 없고요.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무렵 저도 화가 나 제발 일 좀 하라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등등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폭력이었습니다.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당해 병원에서 CT를 찍었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뇌진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알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댁의 남편이 돈을 벌지 않아 너무 힘들다 하면 돌아오는 얘기는 너도 남편이랑 똑같다. 너희 부부 보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돌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겼고 돈은 제가 다 벌어왔네요. 하원하면 집안일이나 육아 모두 제 몫이었고요. 최근엔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남편 데려가라고 카톡을 드렸어요. 도저히 남편이 합의 이혼할 생각도 없으니 그냥 이혼 소송하겠다고요. 그런 건 칼같이 일십하시더라고요. 저한텐 농담이랍시고 차 바꿔달라, 나도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애 봐줄 테니 양육비 달라는 말도 말이랍시고 꺼내면서요. 또한 제가 시댁에 연락을 잘 드리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가끔 연락드리면 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느냐 하십니다. 본인 아들은 정작 저희 친정에 연락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전 산후조리원도 못 갔고 산후우울증도 심하게 와서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받았던 거 시댁에서 알고 계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울증 안 오는 게 이상하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지팔 직군이다. 이혼 안 하고 뭐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혼 소송하려고 증거 수집하고 있고 집 계약이 내년 3월에 끝나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항상 제가 남편이랑 똑같다, 젊음이 무기다 하시니 더는 할 말도 없고 전에 남편이랑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자 맞아, 애는 엄마가 봐야 된다, 애 두고 가는 거 아니다 만 반복하더라고요. 애 두고 간다는 적도 없고 무조건 제가 키울 건데 말이죠. 돈 안 벌고 집안일 안 하고 육아도 안 하는 남편이 제일 문제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살면서 시가 식구들 보다 보니 왜 남편이 이따위로 자랐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빚 있으신 것도 결혼하고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네요. 정말 너무 답답한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추가. 제가 시아버지한테 기분 나쁜 건 자기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방관하며 2차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제일 잘못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사과라도 받았지만 시댁에서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 알아보려 변호사분과 얘기 끝내고 왔고 남편의 폭행과 무능력으로 소송하기로 했고 시아버지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이바지를 하였으니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시댁에서 지원 안 해줬다고 뭐라 한 적 없어요. 남편이 폭행한 거 알면서도 옆에서 용서해라 이러고나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또 돈 맡겨놓은 거 있느냐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일단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2천만 원 정도 빌렸고 아직 갚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댁에서 아는 지인의 지인 일자리인가 소개해준다면서 남편한테 경기도 공장 소개해주신 적이 있는데 면접 가는데 교통비, 옷 등등으로 한 달에 120만 원 뜯어가 놓고는 숙소 이용하는데 돈도 필요하다고 해 그건 너희 집에서 받아라 하니 시댁에서 돈 없다며 못해준다 해서 제 돈만 날렸었네요. 그런데 조언들 읽어보니 행여나 사과한다고 진심일 리가 없고 그 에너지를 깔끔하게 그리고 덜 손해보는 쪽으로
이혼하는 데 쓰기로 생각을 정리했네요.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는 거겠죠. 사과 안 받더라도 그 노인네 인생 계속 그지같이 살 거니까 그걸로나마 위안 받아야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확실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조언해주신 거 바탕으로 이혼 잘하고 새 출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등 떠밀어 결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시아버지한테 사과 타령인지 모르겠네요. 사과를 받으려면 님 남편한테 받아요. 널 믿고 결혼했는데 결과가 이런 거냐고. 분명 님 시부모는 본인들 아들이 가장이 될 능력도 없는 인간인 거 알고 사고쳐서 결혼한 아들 보며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탓을 할 거면 남편 탓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